이번 안중근 3편에서는 여러분이 잘 몰랐던 일본과 열강의 한반도 침탈의 배경이 되는 동북아 정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지원으로 천황 세력과 군부 세력이 충돌하는 보신 전쟁의 결과 천황의 왕정 복구가 간신히 이루어지지만 일본은 전쟁 후유증으로 막대한 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시부사와 H를 통하여 영국의 자본 세력이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써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대성공을 거두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보신 전쟁의 승리는 실질적으로는 영국 자본 세력의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시부사와는 한 살 차이면서 동북아 정세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토 히로부미지요. 시부사와 H와 이토 히로부미는 원래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대립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정계의 거두였고, 시부사와 H는 당시 막 근대화를 시작하는 일본의 자본주의 경제 초석을 다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비슷한 중책을 맡으면서도 둘의 입장과 처지와 결과는 상반되었습니다. 영국 자본 세력 아래 시부사와는 자식이 50명이나 되었고, 대부분 좋은 회사들을 맡아 경영하는 등 잘된 반면에 한일합방을 늦추고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하던 이토는 암살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사카모토 료마 역시 무기까지 파는 일까지 맡겼는데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행하다가 암살을 당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어쨌든 사실상 보신 전쟁 이후로 시부사와의 맹활약에 의해 일본은 영국의 자본 세력에 들어가게 되고, 차후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는 군사 동맹인 영일 동맹에 이어 러일 전쟁 이후까지 영국은 성공적으로 일본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미 영국의 아편 전쟁으로 중국에서마저 세력을 확보하지 못한 프랑스는 조선에서 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찬탈의 전통적인 방법인 가톨릭 선교사를 앞세워 조선에서의 세력을 확장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영국 휘하의 일본은 이미 10년 전부터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조선을 점령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프랑스는 동맹이면서 라이벌 관계인 영국과의 경쟁 구도하에서 일본에 대한 견제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901년에 프랑스와 일본이 제주도에서 충돌할 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가톨릭 세력을 등에 업고 제주도에서 민중에게 횡포를 부리던 관리들과 신도들의 세력에 맞서 항쟁하던 제주도 민중에게 일본은 무기를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일본에게서 제공받은 무기로 무장한 제주도 민중은 반격을 시작하였고, 결과 프랑스 천주교 신부들과 신도들이 무려 300명이나 제주 민중들에 의하여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톨릭 선교의 폐단으로 발생한 제주 민중 항쟁인 이제수인난으로 인하여 프랑스 해군 함대가 움직이자 일본은 바로 알아차리고 즉각 프랑스 함대를 추적하여 제주도 앞바다까지 따라가기에 이르나 결국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일본과 프랑스의 물밑 이권 싸움은 우리도 모르게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칫 프랑스와 일본의 교전까지 발발할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그 당시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칠 뻔했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이 당시 프랑스와 일본은 한반도 패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이권 싸움이 진행되었으나,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의 승리로 한반도 내에서의 지배권을 거의 다져간 반면, 프랑스는 가톨릭의 횡포로 발생한 이제수의 난으로 한반도에서 입지가 약해지고, 특히 1차, 2차에 걸친 영일 동맹 등은 프랑스가 일본에 완전히 밀리는 형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프랑스는 확장 일로에 있는 일본의 수장을 없앨 이유가 충분하였으며, 동시에 라이벌이자 동맹이었던 영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것은 물론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치고 위로 밀고 올라가게 하여 러시아의 동쪽 반을 점령하려던 계획이 영국의 입장이었는데, 오히려 이토 히로부미는 러시아와 평화 조약을 맺으려 했기에 이토가 제거당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차후의 일본의 복원 계획이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지만 유대인 시오니스트들의 만주지역 확보 계획 역시 이토 히로부미로 인하여 좌초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당시 시베리아와
부동항을 점령한 러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철도를 완성시킵니다. 원래 시베리아 철도 이권 장악 역시 영국과 프랑스 자본 세력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대한 포석으로 이미 제1차 2차 영일 동맹에서 대한제국 합방을 영국으로부터 승인 혹은 압박을 받으며 후에 미국으로부터는 1905년 카츠라, 테프트 밀약을 통해 승인을 받았고 또한 1909년 시부사와 H가 테프트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를 직접 만나 조선 합방을 재확인합니다. 이렇듯 만주 및 시베리아로의 진출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도 승인됨과 동시에 이것은 영국 및 프랑스의 시오니스트들의 바램과 압박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들 시오니스트들이 일본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을 합방 후 그것을 발판으로 만주의 거점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것과 계속해서 러시아로도 진출하려는 것이었지요. 즉 러시아를 물리치며 시베리아로 진격하여 만주 지역의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을 이주시키려는 계획이 훗날 일본의 보거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거대 계획들의 선봉에 서 있는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합방도 늦춰가며 미루고 러시아를 칠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러시아와 평화협정이나 하고 있었으니 이토 히로부미는 이들 세력들의 공공의 적이 되어 눈에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토는 일본 말고는 어느 누구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제거되어야 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토가 죽기 42년 전 사카모토 료마가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루다가 암살당하던 분위기와 비슷합니다. 이런 국제 정세 아래서 프랑스, 영국, 그리고 유대자 본세력 등의 합일점이 모아진 상황에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였습니다. 때마침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나 청나라 의사를 살해한 후로 삶에 쫓기고 중국을 오가며 의병활동까지 하던 대한제국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이토 히로부미에 대하여 적개심이 강했던 그는 혈기왕성한 대한제국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는 바로 안중 근의사입니다. 그리고 4편에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안중 근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살해 이유에 대하여 끝으로 알아보겠습니다.